네, 머니인사이트 오늘은 원자재 시장 흐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 이제 금값 랠리의 배경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을 많이 그 이유로 꼽았었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인민은행이 아닌 개인들의 매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일단은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 1월부터 4월까지 매입한 금의 양을 갖다가 우리가 비교를 해봤었을 때 중국 개인들이 어느 정도로 샀냐면은 일단 1월부터 4월까지 중국 개인들이 산 금의 양만 하더라도 70톤이 넘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인민은행이 산 거에 비교했었을 때 거의 한 25배가 많은 부분일 테고, 그리고 전 세계로 기준으로 하면은 중국 개인들이 ETF 통해서 매입한 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전 세계 ETF의 대략 한 50%를 중국인들이 사실상 금을 갖다가 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금 관련 ETF의 50%를 중국 개인들이 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월 달에 금 가격이 올라갔었던 그 배경을 놓고 본다면은 사실 미국채 안전자산 수요가 일부 흔들린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중국 개인들이 거의 다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가격을 중국 개인들이 끌어올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중국 개인들이 이렇게 금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금을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중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금을 산다고 보십니까? 예, 중국인들이 이렇게 개인들이 금을 갖다가 많이 매입을 하는 이유를 갖다 살펴보면은 사실 되게 좀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결국 중국 개인들은 중국 정부를 믿질 못하고 있고, 거기다 더불어서 위안화 표시 자산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에서야 무역단에서 미중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좀 진정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은 사실 그 전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 정부는 끊임없이 미국과의 어떻게 보면 관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했었지만은 중국 개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중국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 물동량이 줄어들지 모른다라는, 그리고 잉여 물량의 잉여 재고가 노출되면서 중국 기업들이 점점 힘들어지지 모른다는 것에 더욱더 우려를 했던 것이고, 이 때문에 중국의 주식으로 대변될 수 있는 CSI 300 대비 위안화 표시 금 가격의 상대 성과를 보면은 금이 압도적으로 강했다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5년 동안 내내 금이 상대적으로 더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개인들은 정부를 신뢰 못하고, 두 번째로는 정책을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무엇이다? 부동산 단에서 작년 연말에 있었던 공산당 경제공작회의 때 부동산 부양하겠다라 했는데 못 믿는 거예요. 정책을 아무리 완화해주고 해도 여전히 부동산은 부진하고, 이 때문에 거래량은 눌려있고, 이 때문에 소비 심리는 무너졌고, 부동산으로 노후를 갖다가 책임져줬었던 개인들은 노후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 그래서 위안화 자체를 갖다가 중국 개인들은 해지해버렸다. 뭘로? 금으로. 특히나 비트코인도 막혀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금으로 더욱더 쏠림 현상이 강했다라 볼 수 있겠고, 일드가 없는 금으로 계속해서 이 같은 쏠림 현상이 더욱더 집중됐었다라 보는 게 중국 개인들은 중국의 정부를 못 믿었다라 볼 수가 있었겠고요. 네, 중국 사람들이 중국 정부를 못 믿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금 매입으로 자금들이 쏠린다면은 지금 중국 정부가 아무리 부양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내수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중국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책 신뢰를 좀 회복을 한다면 금 매입 수요는 좀 잠잠해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어쨌든 저는 이 같은 행태들이 더 큰 부양을 야기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드가 없는 자산으로 중국 개인들의 자금이 대거 몰려갔다는 거는 우리가 상장사들, 즉 중국의 상장사들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는 거 볼 수 있겠고, 더불어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은 전체 소비의 35% 이상이 주택 관련 내구재들이거든요. 이 소비가 멈춰버리는 거고 무너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 정부 단에서는 용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겠죠. 그래서 더 큰 부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끊임없이 주장을 했던 건데, 마침 이번에 지급준비를 50bp 인하해주고 LPR 금리 10bp 인하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더 큰 부양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여전히 2분기 중으로 추가적으로 50bp 지준율 인하와 추가적으로 10bp의 LPR 금리 인하가 나올 거라 보는데, 결국 이렇게까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갖다 집중시키기 위함, 즉 중국 개인들의 일드 헌팅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즉 중국 개인들의 금으로 쏠린 이 자금들이 일부라도 주식시장에 오게 되면은 결국 이것은 버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게 버블이 뭐 터진다는 우려 이것보다 일단 초입기이기 때문에 중국의 개인들이 금에서 어느 정도 일부가 이탈해서 주식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요. 네, 중국인들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를 잘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비트코인이 유동성을 흡수할 때 금값은 쉬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최근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다시 조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금값이 좀 쉬어갈 요인이 생겼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여전히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쉬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 결국 경쟁자라는 비트코인이 달려갈 때 금은 쉬어갔었다라는 점. 과거의 패턴을 갖다 보면은 금 현물 ETF와 비트코인 현물 ETF들의 자금의 현금 흐름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금이 달려가는 장세에서는 금 현물 ETF로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반대로 비트코인은 좀 주춤하는 멈춤 현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달려갈 때는 금이 멈춤 현상이 발생했고 조정이 발생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을 그럼 놓고 보면은 결국 비트코인이 달려갈 때가 금은 주춤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저희는 여전히 그 주장을 피력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비트코인이 훨씬 더 금보다 더 나은 성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주목하자. 그럼 비트코인이 왜 달려간다라 보느냐? 유동성이죠.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유동성을 추종하는 자산입니다. 원자재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전 세계 유동성 지수를 3개월가량 갖다가 후행한다라 볼 수 있죠. 전 세계 유동성 지수는 계속해서 3개월 전부터 올라가고 있었어요. 왜? 결국 ECB가 계속해서 정책금리 인하하고 있었고 독일은 재정 부양하겠다 하고 있고 한국은 뭐다? 대선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정책 더욱더 강화하려는 의지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 소비보조금 더 뿌리려고 하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 부양을 갖다 하기 위해서 국부펀드 통해서 ETF 매입을 갖다 중앙은행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다 지준율 낮추고 있죠.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장의 정책금리 인하는 없다 하더라도 중요한 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죠. 이게 돼버리면은 결국 뭐다? 단기물을 팔고 장기물을 사는 결과이기 때문에 단기물만 전체 채권 시장의 5.1%를 들고 있는 버커시아 해서웨이가 결국 채권보다는 주식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 같은 정책의 옵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 다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흘러나온다. 그럼 비트코인이 달려간다. 비트코인이 달려간다. 결국 금이 주춤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좀 금이 주춤할 때 금을 더 사기보다는 차라리 비트코인을 갖다 더 사는 게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벤치마크를 비트할 수 있는 부분,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금보다는 지금 여전히 비트코인을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금보다는 비트코인을 주목을 해야 된다. 비트코인이 달려가면 금은 쉬어갈 수밖에 없다. 금을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이제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전히 금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을 갖다가 여전히 더 매수하는 게 더 낫다라는 네. 전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때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비트코인 좋아진다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단순한 논리예요. 이게 뭐 달러를 대체한다 이런 논리가 전혀 아닙니다. 단순하게 접근해보자 이거죠. 결국 뭐다? 유동성을 추종하자. 그 유동성을 추종하기 때문에 지금은 차라리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나은 오히려 좀 더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기 직전 때 그걸 기대감을 갖다 반영하면서 중앙은행도 그 때문에 금을 갖다 매입을 더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22년도 말부터 23년도 때 적극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수했고 오히려 지금 매수세의 열기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지금은 개인들의 열기였는데 자 지금부터 뭐다? 금리는 인하를 이미 해놨고 결국 그럼 뭐다? 결국 유동성이 흘러나오고 있고 유동성이 나올 때는 금보다는 차라리 비트코인이 낫다라는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겠고요.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나올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금값이 상승세를 보여온 반면에 유가는 작년과 올해 지금 하락되는 레벨이 많이 낮아진 분위기인데요. 유가가 하락하면서 3차 유가 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예, 결국 사우디와 연관된다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월 30일 날 사우디가 돌연 이런 말을 했죠. 더 이상의 우리가 추가 감산할 의지가 없다. 그러면서 동시에 장기간 동안 저유가를 갖다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쟁자들을 압살해버릴 수 있다라는 경고성 멘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은 앞서
오펙 플러스 내부에 있어서 카자흐스탄이 감산에 불응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 내부에서 지금 불협화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결국 이 같은 결정을 했다라 볼 수 있겠고, 이게 실제로 단순 경고가 아니라 실제 액션이라면은 2015년도와 2020년도 같은 어떻게 보면 유가 전쟁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라 볼 수 있죠. 당시에도 전 세계 석유 수요가 둔화됐었고 2020년 때는 중국발 코로나 임팩트가 터져버리면서 수요가 망가지고 있었는데, 딱 그 가운데 마침 잘 됐다 하면서 경쟁자를 죽이기 위해서 사우디가 돌연 증산을 선택하면서 대규모 증산 통해서 시장을 망가뜨렸던 바가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유가 전쟁이 발생했다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석유 수요는 그동안의 미국의 수요 둔화라던가 무역단에서의 갈등 이슈 때문에 점점 수요 전망치 하향 조정되고 있죠. IEA라던가 EIA, 오펙까지도 수요 전망치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우디가 경쟁자 죽이겠다 하면서 불협화음 때문에 경고성 멘트 날렸다. 여기서 실제 대규모 증산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원래라면은 내년도 이제 상반기까지 기존의 220만 배럴 일평균 증산할 계획이었는데 단계적으로, 근데 그걸 불과 3개월 만에 50%를 이미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속도가 의미하는 바는 뭐다? 결국 사우디의 경고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해서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본다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유가단에서 사우디발 가격의 하방단에서 리스크를 갖다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다음번 오펙단에서 회의가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오펙 회의도 주목을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유가 동향은 미국 셰일 기업들의 수익성과도 또 긴밀하게 연결이 될 텐데요. 셰일 기업들의 이익에 타격이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셰일 기업들은 분명한 타격을 갖다 입는다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셰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보면은 2015년도와 2020년도 네. 때 유가 전쟁이 발생했었을 때 제일 먼저 타격받았던 게 결국 셰일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셰일 기업들, 미국 셰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적자 상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때문이냐? 자, 파산 리스크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자예요. 셰일 기업들은 대부분이 부채가 하이힐드 채권입니다. 근데 이 하이힐드 채권 대다수가 결국 셰일인데, 하이힐드 단에서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하이힐드 채권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가 만기가 대규모로 집중돼 있죠. 지금 보면은 금리가 또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랑 비교했었을 때 미국의 시장 금리는 여전히 높은 상황. 그럼 뭐다? 당연히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튀었다라 사실이죠. 이러니 이자 부담이 형성돼 버렸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유가가 레벨 다운이 되면서 어닝단에서 이슈가 발생하게 되고, 이 어닝단에서의 이슈가 결국 뭐로 직결된다? 결국 셰일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더 힘들어진다라는 리스크로 노출된다라 사실이죠. 과거에도 2014-15년도와 2020년도 때 이 같은 에너지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튀어버리면서 셰일 기업들이 유가도 무너지면서 결국 이자 부담의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연쇄 파산을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문제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 실제로 개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셰일 기업들의 유전 개발도 신규 유정당 개발 비용이 평균 65불인데 WTI 기준 지금 65불을 언더하고 있죠.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2020년 이후로 처음으로 적자가 발생해서 아무도 투자를 안 하고 있고, 셰일 기업들이 전부 다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지난 몇 주 사이에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다? 미래에 대한 공급이 결국 개발인데, 이 개발단에서 이슈가 계속 불거진다? 우리가 셰일 기업들 단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형 기업들만이 현금 흐름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데 이들조차도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가 전쟁, 사우디발 유가 전쟁이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셰일 기업들 이 사우디발 유가 전쟁에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글로벌 경제 전체가 이제 성장 둔화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구리 가격은 다시 좀 오르고 있다고 하던데요. 구리 가격 반등에 나선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유동성이었다를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공급이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적 공급 부족 문제가 노출돼 있고, 네. 노후화가 광산이 너무 진척돼 있고, 채굴량 많이 늘어나도 안에 구리의 함량이 계속 미달되고, 이러니 재련 기업들은 구리가 없다고 계속 외치고 있고, 더불어서 과거에 투자를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개발 투자를 들어가도 여전히 공급은 부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냐, 실제로 채굴되기까지 개발부터 10년에서 15년이 걸리니까요.
근데 여기서 유동성이 흘러나온다. 구리는 실물 자산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쫓아가죠. 비트코인처럼 유동성을 후행적으로 쫓아간다는 사실로 우리가 보면은 구리는 뭐다? 결국 개선된다. 가격대에서. 가격이 계속 전고점을 향해서 저희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접근될 수가 있겠고, 구리가 이 같은 부분, 물론 전고점을 상회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 결국 알루미늄이라는 대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리의 상단은 좀 막혀 있지만 여전히 좀 회복단에서의 가능성 계속 열려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구리 회복 가능성이 열려 있다. 마지막으로 천연가스도 간단하게 짚어주실까요? 예, 천연가스도 저희는 우호적으로 좀 접근을 네.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다? 냉방 시즌, 전력형 냉방 시즌이 이제부터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는 6월물이고 6월 재고를 반영해요. 그래서 가격이 반등한 거고, 근데 5월 20일부터는 이제 7월물로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월물 교체가 이루어지면 7월을 재고를 반영해야 돼요. 7월은 어떻다? 미국 단에서 천연가스 재고가 급격하게 감소한 구간. 왜? 냉방 시즌의 본격화. 그렇기 때문에 가스 가격은 저희는 여전히 6달러까지 다시 달려갈 것이다. 이 여름철 맞아서 더욱더 달려갈 거다. 러우 전쟁 상관없이, 종전 상관없이 달려갈 거다. 왜냐? 당장 러시아산 유럽이 쓸 수 없을 정도로 가스관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 기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가스는 더 갈 일이 남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냉방 시즌이 도래함에 따라서 천연가스도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